지금 한국에서 바이낸스가 곧 차단이라는 말, 그냥 소문이 아닙니다. 문이 닫히기 시작하면 빠져나가는 건 생각보다 순식간이에요. 화면이 멈추기 전에 오늘은 출구부터 만들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막힐 줄 알면서도 내일 옮기지 뭐 하다가 내일이 와버렸을 때입니다. 앱이 안 켜지면 그때부터는 선택이 아니라 기도만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바이낸스 자산을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옮기는 큰 흐름. 둘째, 옮긴 뒤 바로 써먹을 선물, 단타의 롱과 숏 기준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됐습니다. 새로 깔 수도 없고 이미 깔려 있어도 새 버전으로 갈아타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커지면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스토어 차단은 보통 전초전이고 다음은 접속 차단일 때가 많습니다.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은 지금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막히면 출금 버튼부터 불안해지거든요. 이번 제재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압박입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신고가 되어야 운영이 가능한데 그 틀 밖에 있는 앱들이 먼저 걸린 겁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즉 VASP로 정식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미신고 해외 거래소라는 이름표가 붙고 규제 칼끝이 향한 거죠. 그리고 구글 정책이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같이 막혔습니다. 세금 이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 부과가 예정되어 있는데 해외 거래소는 추적과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더 강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공포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순서를 잡는 겁니다. 어디로 뺄지와 어떻게 뺄지를 먼저 정하면 뉴스가 더 무섭지 않게 느껴집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이 당분간은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면 보안도 멈추고 어느 날 접속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앱을 아무 생각 없이 삭제하면 다시 설치가 막혀서 더 난감해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지웠다 깔면 됐지만 지금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VPN으로 우회 접속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방법은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해서 잠깐 버티기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안전 쪽으로만 보면 바이낸스에 계속 두기보다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게 가장 단단합니다. 거래소는 문이 잠기면 같이 갇히지만 지갑은 내 손에 열쇠가 있습니다. 개인 지갑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거래소는 호텔 금고, 개인 지갑은 내 집 금고입니다. 호텔이 영업을 멈추면 금고도 접근이 어려울 수 있죠. 출금할 때는 네트워크를 잘 맞추고 주소는 2번, 3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테스트 전송을 해보고 도착 확인 후에 나머지를 옮기는 흐름이 마음이 편합니다. 입금 주소는 매번 확인하세요. 거래소가 네트워크를 추가하거나 주소 형식이 바뀌기도 하고 코인마다 메모나 태그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한 줄 확인이 하루를 지켜줍니다. 옮기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급할수록 실수합니다. 손이 떨리면 잠깐 멈추고 주소 끝 4글자를 비교해 보세요. 한 번만 더 확인하는 게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개인 지갑이 번거롭다면 원화 입금이 되는 다른 거래소로 자산을 옮기는 선택도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들어갈 문과 내가 나올 문을 동시에 확보하는 겁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막막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불가능해졌고 앞으로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시작부터 장애물이 생긴 셈이죠. 그래서 국내 거래소로 가면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나옵니다.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선물 단타를 하던 분들에겐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 저는 국내 거래소 이용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수수료가 높으면 단타는 숨이 차요.
한번 거래할 땐 티가 안 나도 여러 번 쌓이면 모래주머니처럼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조건을 먼저 보는 게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해외 쪽이지만 조건이 맞는 다른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인들이 요즘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비교 분석해뒀습니다. 5곳을 고른 기준은 원화 입금, 한글 지원, 수수료, 그리고 한국인 사용자 흐름입니다. 사람 많은 곳은 유동성도 좋아서 단타 체결이 더 매끄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 5곳은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초보자분들이 메뉴에서 길 잃지 않게 도와주는 기본 조건이죠.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 잦은 단타를 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거래소 이름, 혜택, 수수료, 원화 입금 방식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영상 보고 나서 바로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곳을 빠르게 골라두세요. 여기까지가 막히기 전에 옮기는 파트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옮긴 거래소에서 바로 써먹을 코인 선물 거래, 단타의 기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물 거래는 현물과 다르게 가격이 오를 때만이 아니라 떨어질 때도 기회가 생깁니다. 롱과 숏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레버리지라는 확대경이 붙습니다. 작은 움직임도 크게 보이게 해주지만 반대로 잘못 보면 빠르게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레버리지는 속도가 아니라 민감도라고 생각하세요. 레버리지가 높아지면 같은 변동에도 손익이 크게 흔들리고 멘탈이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초보일수록 조용히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편이라 진입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방향이라도 들어가는 순간이 다르면 결과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입 전에 반드시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올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손절과 익절이 흐릿하면 차트가 내 손을 대신 잡아당깁니다.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개념부터 깔끔히 잡겠습니다. 용어가 정리되면 차트가 갑자기 외계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진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 선택이고 상승 파도에 올라타는 방식입니다. 숏 포지션은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이고 시장이 미끄러질 때 그 미끄러짐에서 수익을 노리는 선택입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 언제 숏 기준을 신호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차트, 이동평균선, 거래량, 뉴스, 보조지표까지 한 장면에서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시간봉 하나만 보지 말고 조금 더 큰 흐름도 같이 보세요. 큰 추세가 위인데 작은 추세만 꺾였을 때는 숏이 짧은 눌림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롱 포지션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고점을 높이고 저점도 따라 올라가며 계단을 만드는 흐름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여러 번 눌림이 와도 전 고점을 넘기며 다시 치고 올라가면 시장이 힘을 갖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롱이 상대적으로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많은 트레이더가 강한 상승 신호로 보는 구간입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왔는데 가격이 바로 날아가지 않더라도 분위기 전환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락이 익숙하던 시장이 상승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힌트가 되거든요. 거래량이 증가할 때도 롱 근거가 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늘어나면 그 상승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만 오르고 거래량이 밋밋하면 불꽃놀이가 금방 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과 거래량이 같이 뛰는 장면을 특히 주의 깊게 봅니다. 뉴스 체크도 필수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상승의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차트가 갑자기 살아 움직이듯 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타일수록 뉴스 타이밍을 무시하면 손이 차트에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이제 숏 포지션입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할 때,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면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바닥이 내려가면 반등보다 하락 지속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이 나와도 잠깐 숨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다시 저점을 깨는 흐름이 반복되면 숏이 상대적으로 논리가 깔끔해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락 신호로 해석되는 대표 장면입니다. 데드크로스는 단순히 선이 교차했다는 게 아니라 단기 흐름이 장기 흐름보다 더 약해졌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장의 체력이 떨어진 그림이에요. 거래량 감소도 하락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고, 이는 곧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고점 근처에서 거래량이 말라버리면 위로 갈 힘이 부족하다는 얘기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숏 쪽 시나리오가 더 설득력 있어질 수 있어요.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공포를 키우고 매도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뉴스가 부정적으로 쏟아질 때는 차트가 기술적 지지선을 그냥 뚫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숏을 볼 때도 뉴스 바람이 뒤에서 밀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보조지표 활용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고 대표 지표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돼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돼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SI가 70을 넘었다고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과열 구간에 들어왔다는 경고등은 켜집니다. 반대로 30 아래는 과도한 공포가 끓는 자리일 수 있고요. 맥디는 추세의 힘과 방향 전환을 읽는데 자주 쓰입니다. 선이 교차하거나 히스토그램이 바뀌는 흐름이 나오면 모멘텀이 꺾이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졌다가 벌어지면 가격이 크게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고, 밴드 바깥으로 튀는 움직임은 단타 타이밍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지표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울이고 가격은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표가 늦게 따라오는 경우도 많으니 고점과 저점 같은 가격 흔적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지표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추세가 위인데 지표가 과열을 말하면 무리한 추격 매수 대신 타이밍을 더 기다리는 식으로 조합해서 판단하세요. 따라서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모일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쌓일 때 선택하는 겁니다. 차트와 거래량, 뉴스와 지표를 함께 맞춰보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두 문장입니다. 바이낸스가 막히기 전에 자산을 옮기고 롱과 숏은 추세와 신호로 결정한다.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초보도 훨씬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 사태로 이동하는 거래소 5곳 비교와 가입 이벤트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옮기는 건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원화 입금 가능 여부, 한글 지원, 수수료 특징까지 한눈에 보이게 정리해뒀습니다. 영상 끝나면 댓글부터 확인해주세요.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기준 중심으로 더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